빌라 건축 이야기는 마이클이 대출 이자에 눈이 멀어 인천에서 온 빌라 업자 일행에게 3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서부터 시작된다. 빌린 돈으로 건축 부지를 매입한 빌라 업자들이 건축 자금 대출인 PF를 실패하면서 이자를 체납하게 되었다. 이에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직접 토지를 낙찰받게 되었다. 물론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빌라 건축 또한 해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16억 4,200만 원의 매각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자가 되었으나 이번에는 구청에서 건축주 명의 변경 신청을 거부했다. 그래서 구청장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 변경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화까지의 내용이다. 제5장 피고 염상섭과 구청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승소. 2015년 3월 26일 목요일 말금. 집배원을 만나 피고 염상섭을 대상으로 한대여금 청구의 소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 적힌 변론기일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대로 4월 15일 오전 11시로 적혀 있었다. 경매를 진행할 때 그토록 송달이 안 되던 뻔뻔한 채무자를 피고석에 앉히게 된 것이다. 마이클은 애초에 바지 역할을 한 염상섭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생각은 없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며 실제로 피고가 상환할 능력도 의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축주 명의 변경에 협조해주면 채권은 없는 것으로 해주겠습니다. 라고 제안했다. 건축주 염상섭이 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하면 굳이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염상섭은 자기가 명의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마이클이 건축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물론 아둔한 생각이었다. 그래서 건축주 명의 변경도 당하고 채권도 추심당하는 과정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구청장을 상대로 한 건축주 명의 변경 행정소송도 답변서가 도착하면 신동화 행정사에게 보내주기로 했다. 또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합의서를 쓴 유치권자 김영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초고도 법률사무소 사무원 선무가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왔다.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 수정해 메일로 다시 보냈다. 서서히 경제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물론 승리는 마이클의 것이 확실했다. 2015년 4월 15일 수요일 흐림. 남부지원에서 있을 11시 재판은 하루의 시간을 애매하게 만들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니 출근하듯이 법원으로 가서 편하게 주차하고 아침도 먹으며 방송대 시험 대비 공부하겠다고 생각하고 출근을 서둘렀다. 처음 꺼내 입은 셔츠에 빳빳한 각이 몸을 긴장하게 했다. 그래서 어쩌면 사건보다 이런 불편함이 피곤을 만들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머리카락도 2대 팔가르마로 정돈하고 커프스에 롤렉스 시계까지 감았다. 그러니 법원 구내식당에서 4,000원짜리 밥을 먹는 행색치고는 요란했다. 식사를 마치고 문화산업과 문화기획교과서 한 장을 탐독하다 몸이 추워서 호박마차로 돌아왔다. 이때 베드로가 재판 몇 호실입니까? 라고 문자를 보내왔기에 전화를 걸었다. 들려오는 주변 소음으로 미루어 볼 때 두 사람이 자동차로 이동하고 있다고 짐작되었다. 재판 시작 25분 전. 화장실도 갈 겸 호박마차에서 내려 법원 3층으로 향했다. 원고 마이클이 복도 끝에서 피고 염상섭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오랜만입니다. 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염상섭은 늘 그렇듯이 깔끔한 슈트 차림으로 시간이 남아서 나갔다 오려고요. 라고 말하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 마이클과 베드로가 302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 피고 염상섭과 바지를 세운 임진태도 피고 대기석에 앉았다. 재판장은 여자 판사로 수더분한 인상에 눈웃음까지 치면서 차분하게 재판을 진행했다. 앞 사건은 산재보험과 관련한 소송이었다. 2015가단 1769호 사건 원고 마이클 씨, 피고 염상섭. 재판장의 사건 진행에 대답과 동시에 일어서 법대 앞으로 나갔다. 당사자이십니까? 재판장이 놀라는 듯 물었는데 두 사람의 행색이 변호사로 보일 만큼 반듯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재판을 진행하자 피고인 염상섭의 변론으로 환상은 깨졌다. 재판장이 피고는 답변서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 의제 자백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는데 피고 염상섭은 자신의 처지를 적은 답변서를 법정에서 제출했다. 그것도 달랑 한 부였다. 피고는 재판장의 구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빌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갚아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간단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라며 장황 설명을 늘어놓았다. 이에 재판장이 뒤에 재판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피고가 하실 말씀이 많은 듯하니 조정을 잡아볼게요. 뛰어난 조정위원들이 계시니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 조정기일에 다시 만나야 할 것이었다. 그렇게 재판을 끝내고 법정을 나서자 피고가 베드로에게 3천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겠고. 어쩌고 말하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이에 베드로가 염상섭의 뒤통수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법정에서 할 소린가요? 라고 말했다. 염상섭은 더는 대꾸하지 않았다. 2015년 4월 21일 화요일 맑음. 샤워하고 피고 염상섭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답변서를 작성했다. 염상섭은 빌린 원금 중 3,500만 원을 원고 마이클의 대리인 베드로에게 주었다며 원금이 줄어들었으니 이자도 줄어들어 800여만 원의 채무만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즉 베드로가 사건 중간에 개입해 얼마의 돈을 횡령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마이클이 베드로에게 대리인의 자격을 부여했거나 위임한 사실은 없으므로 답변서에는 그 사실을 적었다. 또한 몇 장의 증거도 첨부했으며 기존에 제출한 증거 목록도 새롭게 정리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염상섭이 채무가 남아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라는 것이었다. 바지로 참가한 전쟁터에서 어느새 주인의식이 싹튼 모양이었다. 4장 분량의 답변서를 3부 출력해 우체국으로 달려가 남부지방법원을 수신처로 등기 우편을 보냈다. 대한저축은행에 보낼 낙찰 잔금대출 상환계획서도 작성했다. 상환계획서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채무 상태를 드러내고 구라 섞인 변제 계획을 밝히는 것이라 기분이 좋을 리 없다. 그러함에도 담담하게 작성했다. 다른 은행과 달리 대한저축은행은 이러저러한 찌질한 서류를 많이 원한다. 어쨌거나 채무자로서 성실하게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메일로 전송했다. 2015년 4월 29일 수요일 온종일 비. 샤워하다 말고 아들 솔군이 건네준 전화기를 받았다. 부산의 신동아 행정사가 선생님,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를 알아보셨어요? 라고 물었다. 마이클이 아니요. 바빠서 못 알아보았는데요. 라고 대답했는데 신동아 행정사를 통해서 청구한 건축주 명의 변경 반려 취소 청구 사건의 심리기일은 지난 27일 오후 2시였다. 그러니 지금쯤 결과가 나왔을 것이었다. 신동아 행정사가 선생님 의견대로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마이클이 뭐요? 이야. 멋집니다. 이야. 이건 뭔 일입니까? 사실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약간 의심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승소하니 정말 기쁘네요. 큰일 하셨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라고 흥분했다. 신동아 행정사도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말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같은 날엔 술 한잔 해야지요. 서울 오시면 꼭 전화 주십시오. 이야. 정말 멋집니다.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며 물이 떨어지는 알몸을 흔들면서 마음껏 소리를 질렀다. 아들 솔군이 무슨 일이에요? 라고 놀라며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마이클은 건축주 명의 변경 신청을 거부한 구청을 상대로 거부 취소 소송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으므로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한저축은행의 피렌체 빌딩 연결 담보도 해제할 수 있으며 잘만 건축한다면 10억 원의 분양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운 것이었다. 그러니 어찌 환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환호했다. 또 하나의 무기를 득템한 것이다. 설명을 들은 아들 솔군이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 라고 말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베란다에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비가 내리고 있었다.